자, 먼저 한쪽 편한 쪽 발을 이렇게 최대한 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이 사타구니 가운데 정중앙 이제 중요한 곳 근처에 이렇게 바싹 대고 다른 다리를 또 이제 바싹 그 앞으로 이렇게 대서 이 안 좋은 자세는 요렇게 우리가 양반다리 하는 자세예요.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자세가 아니고 이 고관절이 벌어지고 무릎이 땅으로 붙을수록 좋은 자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실컷 그 가위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고관절을 푼 이유가 이거예요. 최대한 다리를 좌우로 벌리면서 이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 뒤에 방석을 이제 괴세요. 꼬리뼈 쪽에. 그래서 약간 경사가 뒤쪽이 높은 경사가 지면은 이 무릎이 더 땅에 잘 닿아요. 그래서 양 무릎과 내 꼬리뼈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바닥에 탁 붙을 수 있게. 이게 일단 베이스 기본입니다. 베이스. 밑바탕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도 밑공사 하는데 백날 첫날 걸리지 위에 올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맨날 뭐 그 지하 공사만 하는 것 같다가 올라가는 거는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이 베이스를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 다리가 오그라들지 않게 계속 이렇게 벌어진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위로 누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실처럼 잡아 당긴다고 하늘로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쭉 몸을 뽑아야 돼요. 위로 쭉 뽑으세요. 몸을 위로 쭉 뽑고 누가 이렇게 실로 내 머리 끄댕이를 이렇게 위로 잡아 당긴다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목을 이렇게 위로 뽑아주시고 허리도 위로 뽑아주시고 다 위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한번 이렇게 하고 가슴으로 먼저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으로 크게 들이마시면은 이제 가슴에서 호흡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크게 들이마시면은 그럼 이 가슴으로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 반 정도 내쉬는 거예요. 하고 다 내쉬지 말고 그러면은 이 부풀어 올랐던 가슴이 살짝 가라앉아요. 살짝 가라앉고 어깨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등이 약간 펴지죠. 이거를 태극권에서 함흉 발배라 해서 가슴을 가라앉히고 등을 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완전히 숙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이렇게 가슴을 쫙 편 상태에서 이 자신만만한 자세에서 이렇게 가슴만 살짝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턱을 당겨주시고 거북목이 되지 않게 이렇게 턱을 살짝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요게 지금 만들어진 모양이고 손을 무릎 위에다가 두는데 손목이 무릎 위에 오지 않게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손바닥이 무릎 위에 오게 왜냐면은 손목이 무릎 위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건달들처럼 이런 자세가 되는데 손바닥이 무릎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다시 허리에 약간 텐션 긴장감을 주면서 허리를 쭉 펴주셔야 돼요. 이게 그 앞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기대도 안 되고 또 뒤로도 이렇게 탁 기댈 수 있거든요. 골반이 전방경사 후방경사 둘 다 안 돼요. 이렇게 딱 허리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딱 뽑아 올려야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지금 한두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아니죠. 허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이 꼭지점 양 무릎과 꼬리뼈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위로도 누가 뽑아 올리는 것 같고 가슴도 너무 펴도 안 되고 숨을 들이마셨다 살짝 내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좌선의 방법의 첫 번째예요. 1조. 대종사님이 좌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조에 좌복을 펴고 반저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르게 한 앉은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일단 이 자세를 5분간만 유지를 해봅시다. 5분간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은 계속 자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저도 계속 말로 이렇게 할 겁니다. 눈을 뜨시고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머리 뽑아 올리고 허리 신경 쓰고 양쪽 무릎 신경 쓰고 손, 허리, 내 몸이 곧게 펴졌는지 이걸 한 상태에서 숨은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자, 이거를 몸의 구석구석을 신경 쓰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5분간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을 치고 5분간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눈은 내 앞에 45도 아래를 바라보시고 그냥 똑바로 뜬 상태에서 눈을 뜨세요. 그 상태에서 자세를 지금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너무 가슴 펴지도 말고 숨을 반은 내쉬고 허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턱 잡아당기고 허리에 힘을 줘서 뽑아 올리고 목도 뽑아 올리고 가슴은 들이마신 상태에서 살짝 내쉬고 양 다리는 꼭지점을 이루게 삼각형을 이루게 바닥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자, 이제 몸을 좀 풀어도 돼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게 1단계고 1단계만 잘해도 크게 간 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거가. 그리고 딱 2단계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2단계까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니까 어때요? 딴 생각이 좀 잘 나던가요? 아니면 딴 생각이 이렇게 해도 잘 나던가요? 처음 하는 사람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우면은 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세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딴 생각이 쉽게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단전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계속 이제 이렇게 팔딱팔딱 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풀으면서 이 사타구니 사이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줘도 됩니다. 자, 배꼽 아래에 단전을 내 손가락 2개 이렇게 2개를 겹쳤을 때 아래만큼을 그러니까 배꼽을 내 손가락이 맨 윗부분이라고 쳤을 때 검지와 중지 지나서 이 아랫부분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꼽에 내 손가락을 대보세요. 이 두치 이 아래라고 해서 이 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꼽이 이 검지 손가락 윗부분, 그러면 이 중지 손가락 아랫부분에 단전이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위치의 단전 혈자리고, 거기서 이제 내 몸통 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 몸 가운데 쪽으로 와서 골반의 정중앙에 이제 단전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단전이 신체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기운이 모이는 자리고, 그거를 이제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전이 어디다라고는 모든 사람이 체형이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다. 점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뭐 구슬이 하나 있거나 탁구공 같은 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점이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점을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그 점에서 아예 안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해보면은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겨우 이걸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 점에서 내가 점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이 아예 안 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상적인 상황은 단전이라는 점만 내 머릿속에 있고 아무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태를 얼마나 길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단전주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1분 할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1분부터. 처음에는 이제 10초 하는 것도 어렵죠. 10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딴 생각이 나면은 보통 딴 생각을 이렇게 딴 생각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생각이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 남친, 전 여친이란 글자까지 가면 안 돼요. 저하고 니은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단전으로. 이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잖아. 전 남친의 얼굴까지 떠올렸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많이 갔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도 아빠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경치가 좋은 데 있으면은 아빠가 차를 천천히 몰잖아요. 그러면서 야 누구야 저기 밖에 창 좀 봐봐, 너무 풍경 너무 예쁘다 하면 이렇게 정말 하면서 아빠가 차를 천천히 몰죠. 그러면은 풍경이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풍경이고 뭐고 뭐 볼 틈이 없잖아요. 120km, 110km로 달리는데 바깥 풍경이 뭐 보이겠어요? 내 단전을 향해 2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단전으로 미친 듯이 몰고 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딴 생각으로 갈 겨를이 없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딴 생각으로 갔다, 그건 내가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한 40km로밖에 안 가고 있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나 보다 하는 건데, 한 200km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전으로 미친 듯이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할 때도 1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할 때, 2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할 때 누구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깔려 죽으니까. 딴 생각을 하면은. 단전주를 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내가 죽는다, 깔려 죽는다, 차에 치인다, 교통사고가 난다, 잠깐 졸음운전 하는 거다. 200km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잠깐 졸음운전을 하면은 앞차 다 받고 1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고개를 하고 보고 돌리는 게 아니라 하고 그냥 곁눈질로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단전주를 하면서 뭐 단전주 선을 하면은 뭐 옛날 어두웠던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피어나요. 그거는 단전주 제대로 안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우울함에 이응해서 이미 다시 단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최대한 빠르게 잠깐이라도 가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다시 빨간 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편하게. 자,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한 10초는 내가 버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면 엊그제 데일교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난다 그랬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몸에 땀이 나는 건 정상이에요. 몸에 땀이 나서 식은 땀이 나도 정상이고 신체 어디가 아파도 정상인데,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자세를 체크하면서 점을 찍으세요. 단전에 그 자세를 체크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5분마다 종을 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절대. 졸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선은 따로 있어요. 그 선은 오늘 할 선이 아닙니다. 오늘 할 선은 단전주선이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졸음이 왔다. 지읒에서 이미 돌아와야 되는데 졸음이라는 글자를 썼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조에서 다시 단전으로 와야지. 너무 졸리면은 이렇게 뺨을 한 대 치시고 눈을 번쩍 뜨세요. 자, 5분에 한 번씩 종을 칠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하면서 이제 200km 차를 탄 거예요. 단전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세요. 미친 듯이. 온 정신을 단전에서 벗어나지 않게 시작합니다. 시야는 앞에 45도 마룻바닥을 보세요. 빨간 점, 자세, 허리, 머리 위로 누가 실 잡아당기고 있고,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너무 가슴 펴지 않고, 단전은 계속 빨간 점. 집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싶어집니다. 몹시. 시야를 아래로 해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뜬 상태에서 45도 아래를 바라보시고, 허리가 곧게 서 있는 상태에서 양 무릎과 꼬리뼈는 바닥에 붙어 있고, 입은 닫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세요.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힌 사람은 입으로 쉬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들숨은 코로 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산소가 뇌에 공급돼야 훨씬 더 건강한 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전으로 몰고 가세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전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전, 빨간 점. 계속 5분 할 거예요.
자, 이제 자세 풀어도 됩니다. 해보고 질문이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상대적으로 심장이 크게 뛰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건가요? 긴장을 할 수도 있고 평소에 이 자세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혈액순환이 안 되던 부분에 이렇게 기운이 돌면서 이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장이 더 크게 소리가 들리면서 크게 뛰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에 갑자기 긴장이 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손을 갑자기 막 움직이고 싶어진다든지 막 몸이 가렵다든지 뭐 이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보통 두려움을 느끼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약간 체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제 그건 기운이 막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할 때 숫자 세면서 해도 괜찮나요? 숫자를 세는 게 이제 단전에 주하는 거에 지장이 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단전으로 내가 몰고 가는데 도움만 된다면 핵심은 단전을 생각하는 거에서 단전 주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냥 단전주는 주가 머무를 주자잖아요. 단전 생각만 하기를 단전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서 단전 생각만 하기. 근데 단전 생각만 계속 할 수 있고 자세 모양을 안 흐트러뜨리고 할 수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딴 생각이 너무 미친 듯이 나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계속 막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면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단전주가 더 잘 된다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손으로 단전을 짚는 거예요. 손으로 단전 짚거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단전을 마치 그 할복하듯이 이렇게 예비교무들 중에 이렇게 기다란 나무작대기를 이렇게 배에 꼽고서 이렇게 좌선하는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배에 이렇게 구체적인 통증이 딱 느껴지면서 뭔가 누르는 압점이 느껴지니까 단전을 잡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초입자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단전으로만 가면은 뭐든 상관없어요. 아, 이제 떨쳐냈구나 싶으면은 어느새 제가 거기 빨려 들어가서 아, 그렇군요 하고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골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방법이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유죠.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어느새 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를 이제 떠오르게 만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흔하게는 아예 단전으로 내가 손가락을 누르고 있든지 아니면은 작대기 같은 걸로 단전을 이렇게 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결국 이 선을 하는 동안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딴 생각에 딴이라는 글자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다시 알아차리고 바로 단전 가는 것 같으면 다시 단전 그 사람한테 그러면 1초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한테 1초 단전 1초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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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탁구를 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거밖에 없고 이 단전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선을 할 때 왜 이제 하는 선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소 생활할 때도 그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으로 이제 흘러가려는 경계들을 차단을 미리 좀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어땠냐면은 저는 단전주 선을 하고 있으면은 자꾸 노래가 이렇게 한 곡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선수행에 집중했던 한 1년 동안은 모든 음악을 안 들었어요. 아무 음악도 듣지 않았고 뭐 성가 반주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성가를 치면 또 성가도 어느새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 괴롭다 즐겁다 하면서 이렇게 성가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음악에 고파지니까 이제 별 쓸데없는 음악 음률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하면은 그 피곤하게 만드는 단전 주선은 피곤할 때 하는 선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 하는 선은 따로 있습니다. 단전 주선은 물론 단전 주선을 하고 나면은 피곤이 풀려요. 이게 운동한 거랑 똑같아요. 운동도 달리기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힘들지만 단전을 향해 미친 듯이 몰고 가고 나면은 할 때는 힘든데 하고 나면은 개운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그 개운한 느낌을 들게 하는 아까 해봤지만 이게 정신 에너지를 꽤 많이 쓰잖아요. 이 정신 에너지를 쓸 만큼의 체력은 남겨놔야 돼요. 저는 자꾸 새벽에 졸아서 5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자꾸 새벽에 졸아서 저녁 한 8시 이후에 모든 전자제품을 안 썼어요. 스마트폰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가 무시선 무처선이라 그러는데 그 시와 때를 상관하지 않고 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시간만 내가 좌선을 지금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 좌선을 잘하기 위해서 먹는 걸 조절한다든지 피로 조절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안 듣는다든지 그것도 다 선인 거예요. 선의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만 선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선을 잘하고 싶다 하면은 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잘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저는 학부 2학년 1학기 때 그때 이제 처음 원불교 학과 이제 복학을 했을 때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제가 학점이 아주 잘 나왔거든요. 학점이 막 4.3, 4.4 뭐 이랬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사감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현아 너는 책 보고 하는 공부 충분히 한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경전 공부는 그만하고 좌선에 좀 공을 들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경전 공부는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좌선을 잘할 수 있을까만 계속 연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2학년 1년이 지나고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정말 깊은 단계에 다다를 수가 있었거든요. 좌선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5분씩 10분 선을 했는데 제가 그리고 계속 입을 놀렸죠. 계속 떠들면서 여러분 지도를 했지만은 저는 그 잠깐 사이에 매번 다 진경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이 단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들여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 단전에 집중하는 게 단전에 내가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딴 생각이 미친 듯이 찾아오니까 아까 말한 단골손님도 찾아오고 계속 내가 뭔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한번 길을 제대로 들여놓고 나면은 조금 전까지 수다 떨었어도 집중하기로 하면은 금방 단전으로 내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길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길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예요. 아까 경우님께서 진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좌선을 할 때나 뭐 집중이 잘 되고 하면은 너무 좌선이 잘 됐다 아니면은 개운하다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해서 이게 진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진경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내가 진경에 들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게 진경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진경의 단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를 진경이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말하는 진경이 다 같은 진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마다 느낀 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진경인가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이건 진경이 아니었네. 저건 한 지읒 정도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경이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었어 하면서 더 점점 깊어지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교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교전에는 이 정신이
적적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뜨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신이 아주 맑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단전에 탁 제대로 이렇게 단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몰입이 탁 되면은 졸 수가 없어. 졸음이 아예 안 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서 졸음이 졸았다 하면 그건 이제 진경의 지읒도 꺼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경이 아니야. 졸음이 올 수가 없어. 너무 정신이 성성해. 근데 동시에 적적 고요할 적. 동시에 너무너무 고요해요. 내 마음이 진짜 저 그 호수처럼 밤에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아무 바람도 없는 가운데 그런 호수처럼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해요.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가운데 내 정신이 완전히 맑게 깨어 있어서 내 이 피부에 이렇게 작은 미생물 하나 기어가는 것도 내가 느껴질 수 있을 것만큼 정신이 밝게 깨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전에 탁 마음이 걸리고 나면 내가 그게 알아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저마다 다 달라요. 저번에 제가 의두에서 의두요목 할 때 견성 얘기를 한번 그 수용호빵 때 하면서 각자가 가진 해답이 다르다 그랬는데 저마다 가지는 진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은 내가 그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달라요. 저마다 다른데 그 뭔지 모르겠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적적성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침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입에서. 왜냐면은 물기운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혀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침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나올 때는 진짜 무슨 이 사람은 내 뒷사람 무슨 뭐 물 마시면서 선하나 싶은 느낌 들 정도로 꿀꺽꿀꺽거리면서 이렇게 선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거의 한 80% 정도의 사람들은 침이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일을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을 하면서도 발효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르바이트생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 일하는 템포를 봐서 이 타이밍에는 내가 저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는 거를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전주 하는 것처럼 그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아르바이트생에 이렇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발효 타이밍을 놓쳐갖고 빵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성형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거를 놓쳐갖고 그 반죽이 익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을 하기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에 집중하면 안 되지. 하나에 집중하면 다 망하는데. 수행품에 나오잖아요. 수행품에 보면은 양도신 선진이 약을 다리면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에 집중하니까 약이 타고 약에 집중하니까 바느질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웅선님이 그러니까 하는 답이 둘 다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은 단전주가 아니잖아요. 이 일은 내 책임 여하에 있는 일에 모두 일심을 가하는 게 일심이에요. 이거 성형도 하고 저 아르바이트생도 신경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복합적으로 신경 쓰는 게 일할 때의 일심이에요. 근데 단전주도 아까 똑같은 단전하면서 계속 모양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내 몸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체크하면서 단전에도 계속 신경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에 전부 다 신경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일할 때 더 가지수가 많죠. 일할 때는 그거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일할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운전할 때도 그냥 단전주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 단전주하면 사고 나죠. 운전할 때도 봐요. 뒤에 차가 오는 것도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 보면서 앞에 속도도 봐야 되고 엑셀 밟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옆에 사람이랑 수다도 떨어야 되고 뒷사람들 불편하진 않은가 온도 조절도 해야 되고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운전해 가는 거에서는 다 신경 쓰는 게 맞지만 단전주 할 때는 하나만 한다. 단전주 할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하는 능력을 하면서 단전주 할 때 기르는데 단전주 할 때도 모양을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안 들여도 다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에너지를 많이 안 들여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할 건데, 선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단전으로 미친 듯이 몰고 가야 되는데, 뭐 앞에 너 왜 이렇게 좋니? 그 사람은 그 누가 나한테 이제 뭐 너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자세가 어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지선이나 잘할 것이지. 자기 거 하는데도 정신이 지금 미친 듯이 몰고 가야 되는데 남의 선을 보고 있다? 바보 멍청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 파닥파닥 한 번 더 해주시고 고관절 풀어주시고. 자, 역시 종은 5분마다 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모양 먼저 잡으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반쯤 내쉬고 시선 앞에 45도 아래를 보시고 턱도 당기시고 머리 위에서 누가 실을 잡아 당긴다 생각을 하시고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다리는 최대한 벌려서 양 무릎이 좌우로 벌어지고 꼬리뼈와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 자세가 됐다 싶으면 단전에 점 하나 단전으로 생각하면서 딴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딴 생각으로 가면 바로 단전으로 돌아옵니다. 집중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개운함을 느꼈거든요. 그 막 배드민턴 게임을 한 3시간을 치고 진짜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치고 나서 했을 때 그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매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좌선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좌선 시간이 너무 또 길면 또 안 좋은가요? 좌선의 핵심은 양보다 질이에요. 양보다 질. 자, 여러분 오늘 몸 얼마나 풀었어요? 오늘 30분 풀기로 했는데 좀 더 풀었어. 한 35분 풀었어. 근데 35분 몸 풀고 지금 좌선 30분 했죠. 여러분이 등산하면은 정상에 몇 분이 있어요? 정상에 한 15분이 지금. 저 등산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 한 2시간 걸리지. 여러분이 이 맛있는 선을 하려면은 준비가 더 중요해요. 준비가. 그리고 졸면서 이도저도 아닌 선 1시간 2시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교무님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 중에도 이 선을 한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꾸준히 선을 했다는 거를 이제 자부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선을 짧더라도 해내. 내가 오늘 10분 했더라도 좋아. 10분 했더라도 좋은 선을 했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졸면서 저는 그럴 때는 그럼 차라리 자라.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졸린데 막
막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튼 막 하겠다고 뭐 단전을 하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떴다 뭐 감았다 막 하면서 막 2시간 있었어. 그거는 그럴 거면 그냥 맛있게 잠이라도 자는 게 낫지. 오늘 선이 잘 된 거는 또 해지교우님의 공덕이 굉장히 클 거예요. 몸을 충분히 풀어줬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모양이 첫 번째예요. 모양이 먼저. 나중에 잘하는 사람은 모양이 뭔 모양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본 적 있어요? 미스터 트롯 1 봤어요? 1? 미스터 트롯 1에 진짜 미친놈이 한 명 나오는 나태주라고 노래를 무슨 뭐 공중 2단 돌려차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한테 2단 돌려차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해봐. 그러면은 곤드레 만드레 부르 곤드 에 만드레 이렇게 부르겠지. 근데 걔는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돌려차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능이 난 사람은 어떤 모양에서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태주 같이. 근데 모양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일단 모양이 완성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원교우님이 만약 오늘 선이 잘 됐으면 오늘 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 몸을 풀고 내가 만약에 30분 해야 된다, 1시간 해야 된다, 그만큼 몸을 푸세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몸을 풀고 전날 잠도 충분히 자고 내가 좌선해도 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몸 상태를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준비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선을 하세요. 그리고 선을 해도 오늘 제가 길게 안 했잖아요. 30분 했잖아요. 10분 해도 좋아. 충분히 몸이 풀린 상태에서 뭐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내가 얼마나 선을 길게 할지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맛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신경을 쓰고서 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진짜 이거 안 하면 못 참겠다 싶은 사람 있어요? 저번 훈련 때도 교무님께서 선을 하면서 마음의 그 민감도를 키우고 마음 근육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뭔가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금방 알아채는 거를 이제 뭔가 이 능력이 늘었다라는 걸 체감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견성으로 연결되는 건지. 일단 견성과 이거는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공부의 범주예요. 우리가 이론상의 수행장을 정전해서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론상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견성은 여기서 뭐냐면은 아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거는 이렇게 선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사용하는 거는 취사. 실제 이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제 마음을 쓰는 거죠.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공부야. 견성을 하는 때 필요한 공부가 이제 견성과는 다른 카테고리. 우리는 양성을 하는 이 성품, 나의 본래의 성품, 정신 기운을 양성하는, 우리가 양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의 힘을 길러서 덩치를 키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덩치를 키우는. 근데 견성은 성품을 보는 거야. 직관하는 거. 이거는 연구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과목의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과목의 카테고리가 다른데 근데 우리가 사막 수행에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차를 보면 정신 수양이 먼저 나오고 사리 연구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작업 취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견성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물을 컵에 이렇게 병에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붓는데 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은 견성을 하는 순간이 오겠지. 충분히 차면은. 근데 물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견성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하면은 이 정신 기운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그 교전을 보더 왜냐면 사실 이 양성 공부는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커지고 나면은 이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나면은 이 교전을 보거나 뭐 교무님이 말씀을 하나씩 하거나 해도 어떤 작은 말들에서도 내가 이렇게 깨침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산 상사님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견성하셨다고 했어요.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아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구나 하면서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그 견성의 순간은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알아요. 견성의 순간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떤 사람은 약간 민망하게 올 수도 있겠지. 똥 싸다가 아 이거야 하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설교 말씀 듣다가 올 수도 있고 밥 먹다가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침대 이불 개다가 올 수도 있어요. 견성은.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견성 공부만 백날 해봤자 견성은 할 수 없습니다.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아까 길이 드는 걸 말했잖아요. 자꾸 길이 들고 나면은 길이 들어서 내 마음이 충분히 힘이 커지고 내가 나의 본래의 마음에 가까워지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 충분하게 힘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게 견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견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간다. 그러면 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바디 프로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면은 건강하지 못하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야. 식단을 막 비정상적인 식단을 막 하고 운동을 과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바디 프로필은 찍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다 상하잖아요. 근데 그 김종국 씨가 그런 말을 하던데 바디 프로필은 그냥 중간에 과정에 놓여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바디 프로필 딱 찍는 거고 찍고 그냥 살던 대로 쭉 사는 거지. 갑자기 이거 하나를 위해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막 해가지고 하면은 그 돌아오는 그 리바운드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견성도 내가 지금 견성을 해야겠다, 견성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이 선수행을 양질의 선을 자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평소에 일할 때는 아까 원도교님 얘기한 것 마냥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생도 신경 쓰고 뭐 빵 반죽 성형도 하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놀 땐 잘 놀고 교당 와서 교무님 얘기는 또 잘 듣고 하면서 그 일에 일심을 해서 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물처럼 견성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합시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